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미국과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실이 미국 현지에서 체포된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미국 정부와의 협상 끝에 곧 풀려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전세기를 띄워서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체포된 우리 국민들 조만간 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진 어쩔 수 없이 구금시설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이들은 현지에서도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 높은 곳에 수용돼 있습니다. 구금 기간이 얼마가 되든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샤워실의 벽지가 벗겨졌고 검은 곰팡이가 선명합니다. 지난 2021년 미국 국토안보부가 조지아주의 포크스톤 이민자 수용시설을 불시 감사했을 때 확인된 열악한 모습인데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에 붙잡힌 우리 국민 300여 명이 현재 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2021년 이 시설을 점검하면서 개미, 각더기 등 벌레가 청궐한 숙소,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변기와 세면대, 곰팡이가 가득한 환풍구와 샤워실, 망가진 채 방치된 매트리스 등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수감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지원하지 못하거나 수감자에게 부적절하게 수갑을 채우고 소유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인권 침해적인 요소도 일부 적발했습니다. 해당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일부는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번 대규모 체포작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시설이 비인간적인 환경과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전력을 가진 점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추방의 향기가 좋다면서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DC 점령 종식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대 수천 명이 가두 행진을 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단속한다며 주 방위군과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을 시내에 배치하자 현지 시각 6일 시민들이 대규모 반발 시위에 나선 겁니다. This is our home. We need to fight and we need to resist. And we don't need the National Guard or ICE, especially on our street and our neighborhood. 같은 날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도 수천 명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트럼프의 군대는 없다, 추방을 중단하라 등을 외치며 트럼프 타워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우리 국민 수백 명이 억류된 조지아주에서도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이민 단속국은 조지아에서 나가라면서 반이민 정책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확산하는데도 트럼프는 시카고, 보스턴 등으로 단속을 확대할 조짐입니다. 오히려 SNS에 추방의 향기가 좋다며 시카고는 왜 국방부가 전쟁부로 불리게 됐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이 이어질 것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아는 기자, 외교부 출입하고 있는 정다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 구금자 이 석방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했습니다. 정 기자, 이틀 만에 협상 타결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우선 서울, 조지아, 워싱턴 외교 채널이 총동원됐습니다. 협상의 핵심은 석방 후 자진 출국이었습니다. 미국이 반이민 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자칫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어려운 추방 또는 이민 재판 대상이 될까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주미대사관 총영사를 중심으로 현장 대책반을 설치해서 구금자 면담과 현지 당국 협상을 해왔는데요. 그러던 중 오늘 오후 4시쯤 전격적으로 석방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미국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네, 미국이 던진 메시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었으면 미국인을 채용하라는 건데요. 장기화할 조짐이 보였던 사태가 이틀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 건 사실상 한국 길들이 기용이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 측에선 한국인들이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일하는 걸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번 사태에 제보자를 자처한 미국 극우 성향 정치인은요. 한국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조지아 주민 일자리 창출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단속을 벌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5년 전에도 조지아주 SK 이노베이션 공장 건설 현장을 상대로 체포 작전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전자여행허가 이스타를 받아 근무하던 한국인 13명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5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건데 왜 이런 일이 그러면 또다시 일어난 겁니까? 네, 미국은 적법한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일하는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속속 실현해오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에게 들어보니 적법한 비자 발급 절차가 생각보다 길고 또 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어도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관리가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국내 인력을 투입해왔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미국 출장자의 비자 체계 등을 점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최근 큰 틀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연결하는 시각도 일부 존재하는데요. 미국이 우리 정부, 기업으로부터 추가적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이번 일을 벌인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실제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앞으로의 협상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과 연결하는 시각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군요. 전세기로 오기 전까지 현재 그 현장에서 구금되어 있는 이분들의 상태도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오늘 구금자 가족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상황을 들어보니 아직까지 회사 측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로 소식을 알게 된 뒤 연락이 닿지 않아 구금된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한다는 가족들도 있었는데요. 일부 구금자는 지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복용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이 밝은 현지 법조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수감된 인원이 워낙 많아서 아직 신원 확인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수감은 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석방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별개로 아직 완전히 상황이 끝난 게 아니다 보니 가족들은 마음 졸이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소식은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루도록 하죠.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네, 국내 정치권 소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결국 총사퇴했습니다. 이 지도부는 대응이 미숙했다며 뒤늦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 조국 원장 책임론엔 선을 그었습니다. 당은 곧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는데 이 일을 계기로 조국 원장이 등판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납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성비위 사건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선언했습니다.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비판받은 이규원 사무부 총장의 사의도 즉각 수리했습니다.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어쨌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당과 조국혁신정책원장이 성추행 피해자를 외면했다며 강미정 전 대변인이 탈당을 선언한 지 사흘 만입니다. 2차 가해 논란을 넘어 조국 원장의 방조 논란으로 번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과 교감했냐는 질문은 일축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랑 교감은 어떻게 얼마나 하셨는지? 그런 건 없습니다. 조 원장의 방조 책임론 또한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용에 한복판에 서게 된 조국 원장에게도 사과드립니다. 계속되는 고통을 버티고 또 버티는 조국 원장의 겨눈 화살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 수습에 나설 계획인데 일각에서는 조 원장의 조기 복귀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로 인해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자숙하고 성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는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외부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허가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최근 김 여사 측이 국가 기밀이었던 영부인 시절의 건강 정보까지 이 교정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달 가까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 김 여사 변호인단이 최근 영부인 시절 건강 정보를 구치소에 제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영부인 시절 최소 3회 이상 기립성 저혈압으로 쓰러진 적이 있다며 실신하면서 다쳐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영부인의 건강 정보는 국가 기밀이라 통상 외부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김 여사 외부 진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과거 영부인 시절 건강 이력을 제출하기로 한 걸로 전해집니다. 제출된 기록에는 혈압을 높여주는 수액요법이나 혈관 수축제 주입 등 과거에 받은 치료 방법도 주치 소견서 형식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 등을 이유로 외부 진료를 요청했고 구치소 측의 혈액 검사에선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의 외부 진료 허가 여부는 이르면 내일 통보될 전망입니다. 외부 진료가 허가되면 김 여사는 구치소가 지정한 관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길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차도로 뛰어들어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차를 주먹으로 내려치기까지 한 이 남성,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임종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이태원 거리를 웃옷도 안 입은 젊은 남성이 활보합니다. 마주친 행인들의 시선도 아랑곳 않고 사진을 찍는 일행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는 등 기행을 이어갑니다. 옷을 챙겨 입고 차도로 난입하는 남성, 팔을 벌려 위험하게 차량 앞을 가로막더니 그대로 100m가량 차도를 걸어가며 위험한 행동을 이어갑니다. 지난 1일 새벽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20대 남성이 벌인 일입니다. 남성의 기행을 CCTV로 지켜보던 구청 관제센터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과다 노출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범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발한 남성이 갑자기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창문을 주먹으로 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마약 투약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오늘 새벽 한 차량이 길가에 서 있던 차량과 오토바이를 잇따라 들이받았더니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다행히 멀리 안 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운전자는 인사불성,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조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흰색 외제차가 길가에 서 있는 SUV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바로 옆 가게에 있던 사람들이 충돌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차량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고 이를 본 사람들이 신고를 위해 다시 가게 안으로 황급히 들어갑니다.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과 오토바이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새벽 0시 10분쯤. 도주한 40대 운전자는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고속도로 위 사고 현장을 지나는 차량들이 일제히 비상등을 켜고 서행합니다. 뒷바퀴가 떨어져 나간 차량은 앞유리는 물론 천장 부위가 모두 찌그러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탄지 휴게소 인근에서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된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10시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와 동승했던 10대 자녀 2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리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단독사고 그렇게 된 걸로 종결했네요.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어제 오후 8시쯤에는 충북 음성에 있는 공장 기숙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기숙사 안에 근로자 17명이 있었지만 황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주말인 오늘 용인 경전철 운행이 무려 9시간 동안이나 중단됐습니다. 새벽 첫 차부터 움직이질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보도에 강보인 기자입니다. 수도권 전철 기흥역에서 용인 경전철로 연결되는 환승통로. 철문이 굳게 닫혀 있고 출입금지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반부터 용인 경전철 전 구간에서 양방향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지금 타고 가려고 경전철을 갔는데 이거 딱 붙어 있더라고요. 느닷없이 이게 뭐 아직 온 것도 없어요. 외출에 나선 시민들은 대체 교통편을 찾느라 불편을 겪었습니다. 버스를 타면 한 2배 정도는 더 걸리는 상황이라서 좀 많이 당황스럽긴 하네요. 경전철 운영사 측은 열차 제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이상 동작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장애로 나와 있는데 조치를 해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인 경전철은 오후 2시 25분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운행 중단 9시간 만입니다. 용인 경전철은 지난 2023년 12월에도 시스템 장애로 3시간 가까이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원인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감독관 등을 급파하고 철도 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자, 미국과의 석방 교섭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미국과의 석방 교섭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실이 미국 현지에서 체포된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미국과의 협상 끝에 곧 풀려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전세기를 띄워서 데려오겠다고 했죠. 그런데 70년 넘게 동맹 관계를 이어온 한미 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충격파는 여전합니다. 미국과의 교섭은 끝까지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한미 관계에 문제는 없는 건지, 정상들이 앞에선 웃었지만 뒤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미국의 진짜 의도는 뭔지 하나하나 확실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의 배터리 건설 현장을 단속하며 우리 국민 300여 명을 구금한 지 이틀 만입니다.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을 위한 고위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깜짝 발표를 한 것으로 외교부도 직전까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 석방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 절차만 남아있고 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합니다. 강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출장자의 체류 지위 등을 점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내일 방미길에 오릅니다. 미국 정부 최고위층과 만나서 이 막판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재입국이 사실상 재항되는 이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태로 석방되는 방안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미국과 교섭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내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1차적으로는 석방 교섭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세기로 모두 데려오려면 적어도 미국 연방정부 최고위층 장관급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 카운터 파트너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면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문직 취업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소지해도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자진 출국 형식의 석방 방식을 최우선 순위로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이어야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최소화한 이유이기도 했다고 협상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렇게 석방 교섭이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때까지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교섭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미국 현지에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간 걸로 보이는데요. 조아라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아라 특파원, 미국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곳 뉴욕은 이제 7일 일요일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반나절 전인 토요일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조기 석방을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서울의 대통령실과 외교부, 워싱턴 DC의 대사관과 조지아 현장 대책반이 각각 역할을 나눠 미국과 소통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섭이 마무리 단계긴 하지만 다 끝난 건 또 아니라고 하던데 앞으로 뭐가 더 남아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정 절차가 남았다는 설명인데 우리 국민이 불법 행위를 이유로 체포된 만큼 법적인 구제 절차 마무리 등 한미 고위급 간에 확인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 송환을 위한 전세기 편성 등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네, 당초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해소가 된 겁니까? 네, 정부도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썼다고 하는데요. 이 정부 설명대로 전세기를 통해 송환한다면 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 형식이 되는 만큼 우려는 대체로 해소될 전망입니다. 네, 현재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 상태 굉장히 궁금한데 현재 어떻습니까? 네, 조지아주 현장 대책반을 통해 들어보니까요. 대체로 안전한 상태에서 신원 확인 등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책반은 당초 일요일인 오늘 나머지 200여 명과의 영사 면담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번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15호 태풍 페이파가 일본에 상륙하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물난리뿐만 아니라 돌풍까지 불어닥치면서 대형 트레일러가 전복됐고 주택 수백 채가 파손됐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거센 바람이 부는 도로 한복판에 대형 트레일러가 쓰러져 있습니다. 곳곳에 자동차가 전복돼 있고 상가 앞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는 화단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인근 공항 주차장은 물바다가 돼서 주차된 차량이 물에 잠겼고 침수된 도로의 맨홀은 물을 뿜어냅니다. 철제 구조물도 바람에 날아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本体があっちへ飛ばされました. 일본 시즈오카현은 그제 태풍 15호 페이파 직격탄을 맞아 440채가 넘는 주택이 파손되고 30명가량이 부상당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이 강력한 바람을 몰고 오면서 주택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주택 유리창은 깨졌고 지붕은 뼈대만 남긴 채 기와 등이 뜯겨 날아갔습니다. 일부 주택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봇대는 뽑힌 채로 나뒹굴었고 인근 마녀 세대는 정전이 됐습니다. 교통신호도 멈추면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밤엔 니가타 등 일본 중북부 지방에 폭우가 예보되는 등 일본 곳곳이 연일 태풍과 국지성 호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미국 지하철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르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전과 14범이었습니다. 최다함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이 깊은 시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지하철 객차 안 영상입니다. 검정색 모자를 쓴 여성이 열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리에 앉은 여성은 휴대전화 화면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뒤에 앉아있는 장발의 남성이 이 여성을 주시하는가 싶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창가에 몸을 잠시 기대는 남성.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흉기로 여성을 공격합니다.
범행 이후에도 도주하지 않고 남성이 유유히 객차 안을 배회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남성의 공격으로 숨진 여성은 우크라이나 난민 출신인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강도와 절도 등 전과 14범이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내 몸 안에 있는 인공물질이 나를 조종한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타자가 친 공이 담장을 넘어 홈런이 된 순간 홈런볼을 줍기 위해 뒤엉킨 사람들 속에서 남성 한 명이 공을 번쩍 들며 아들에게 향합니다. 아들에게 공을 선사하고 포옹하는 그때 갑자기 중년 여성이 나타나 남성의 팔을 움켜쥐고 강하게 항의합니다. 당황한 남성은 아들에게 줬던 공을 다시 여성에게 넘기고 여성은 공을 받은 뒤 자리로 돌아갑니다. 바로 옆에서는 아이의 공을 빼앗아간 여성을 조롱합니다. 중년 여성의 모습은 실시간으로 미국 현지에 생중계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홈런을 친 선수와 구단 측은 공을 빼앗긴 소년을 찾아 사인이 담긴 방망이를 선물로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네, 정치부 구자준 기자와 열왕열왕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최악이라며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인데 뭐가 최악이라는 겁니까? 지난달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결선 국면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최악은 피해달라 이렇게 글을 남겼죠. 한동훈 전 대표는 장동혁 의원님한테 어떤 존재입니까? 어려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최악을 막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라고 저를 최악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제가 되는 게 최악이라고 생각하신 거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공방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나 보죠? 예, 장 대표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날 최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함께 정치를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모욕하는데 어떤 정치 행보를 같이 할 수 있겠느냐고요. 한 전 대표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죠.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어떤 뒤끝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뒤끝이라기보다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했던 말을 꼭 지키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묻지마식 통합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당 대표가 되면 제일 먼저 할 거 1번이 뭐라고 생각해요? 당이 어려울 때 나서서 싸우는 분들, 그런 분들만 공천을 받고 당과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은 나가라.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조했던 당원 게시판 조사 의지도 연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 가족들이 연루됐다는 논란이 있죠. 한 전 대표 보고 당 나가라 이런 거 아닙니까? 당 나갈까요? 그런데 한 전 대표가 당을 일단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석 이후 전국을 돌면서 민심을 들어본다면서 몸풀기에 나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우연히 겹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마라톤을 하다가 만났나 보네요. 네, 오늘 헌정의 후원 행사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반갑게 손을 맞잡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사전에 서로 참석 여부를 알지는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연히 만난 거죠. 그런데 제목이 또 우연히 겹치면 이러는 거잖아요. 예. 또 언제 우연히 또 겹쳤습니까? 지난 3일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히 마주친다기에는 요즘 둘 사이가 심상치 않죠. 제가 안철수 의원에게 먼저 제가 그동안 잘못한 게 있다면은 다 제 잘못이다. 근데 안철수 의원과는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요. 보니까 연대 가능성까지 어느 정도 시사한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당에 있을 때는 그랬죠.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에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서 개혁 보수라는 같은 노선에 가까워졌는데요. 경기도 지역구라는 공통점까지 거론되면서 내년 지방선거 연대설까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역시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왕열왕이었습니다.
네, 미국과의 이 교섭 상황 다시 한번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미국에서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협상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구금자들의 조기 석방을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서울의 대통령실과 외교부, 워싱턴 DC의 대사관과 조지아 현장 대책반이 각각 역할을 나눠 미국과 소통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전격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정 기자의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대통령실과 외교부까지 나서서 정부와 대통령실까지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다했다 이렇게 지금 좀 보이는데 협상이 또 다 끝난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남은 절차, 남은 중요한 사안은 뭐가 더 있습니까? 네, 행정 절차가 남았다라는 설명인데요. 우리 국민이 불법 행위를 이유로 체포된 만큼 법적인 구제 절차 마무리 등 한미 고위급 간에 확인해야 할 사안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국민 송환을 위한 전세기 편성 등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내일 방미길에 오를 예정인데요. 미국 측 고위급과 직접 만나서談판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 저희가 단독 보도로 알려드렸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일 방미길에 올라서 마지막 행정 절차, 그러니까 교섭 마무리 짓고 마지막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 그러기 위해서 방미길에 올랐다 이렇게 보도해드렸는데 당초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들려오는 게 강제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 근데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면 사실상 미국 재입국이 좀 힘들어진다, 제한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부도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썼다고 합니다. 정부 설명대로 전세기를 통해 송환된다면 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 형식이 되는 만큼 우려는 대체로 해소될 전망입니다. 추방이 될 경우에는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이민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해서 우려가 컸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계속 부담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금자들의 상태가 어떤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지만 굉장히 열악하다, 곰팡이도 펴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현재 구금자들 상태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도 조지아주 현장 대책반을 통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대체로 안전한 상태에서 신원 확인 등에 응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제가 오늘 구금자 가족분들과도 얘기를 나눠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상황을 들어보니 뉴스로 소식을 알게 된 뒤에 연락이 닿지 않아서 구금된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회사에서 아직까지 소식을 듣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 밝은 그 현지 법조계 관계자들에게도 저희가 물어봤는데 수감대 인원이 워낙 많아서 아직 신원 확인을 작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대책반은 당초 일요일인 오늘 나머지 200여 명과 영사 면담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번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지에서 필요한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마무리 단계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수일, 많게는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상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궁금한 건 이거예요. 미국이 지금 70년이 넘는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에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긴급하게 아주 대규모로 이 이민 단속을 하면서 굉장히 이슈화를 시켰단 말입니다. 미국의 의도는 뭘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국에도 이 예외가 없다라는 걸 이번 조치로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에도 반이민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내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동맹국인 한국을 향해서 그것도 글로벌 기업을 향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동맹국도 예외 없이 이 반이민 정책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 이런 메시지로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한미 관세 협상 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기도 하는데 일각에선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국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보기엔 어떻습니까? 이번에 관세 협상 타결이 된 이후에 직후에 이런 일이 이뤄졌고 또 이번 조치가 이틀 만에 이 석방 타결이 있었던 걸 봤을 때 결국에는 한국을 의도적으로 길들이려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인다는 게 저희 전문가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미국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어떤 의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의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보자를 자처한 정치인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현지에. 이 정치인이 제보를 한 이유, 뭐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까? 왜 이 공장을 문제 삼았던 거예요? 이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극우 성향의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치인이 직접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 기업이 조지아주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걸로 이제 문제 삼아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수사 당국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인지를 하고 수사를 해왔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태를 제보자를 자처한 미국 극우 성향 정치인.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조지아 주민 일자리 창출은 되지 않아서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조현 장관이 가는 만큼 미국의 최고위층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우리 정부도 힘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떤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정부도 이번 사태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건데요. 우선적으로는 기업들이 지금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 문제, 이 비자 문제가 굉장히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비자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에서는 이 비자 절차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조금 더 쉬운 방법을 택한 건데 하지만 이번에 미국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현재 판단이기도 합니다. 네, 정다은 기자와 아는 기자에서 미국과의 교섭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널뛰게 하는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극단적 날씨 변화 속에서 오늘 남부지방에는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나타났는데요. 내일 중부는 맑겠지만 남부엔 또다시 폭우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호남에 100mm 이상, 제주에 80mm 이상 매우 많이 내리겠고요. 특히 내일 밤 시간당 30mm로 강하게 퍼붓겠습니다. 영남에도 최대 60mm, 그 밖에 남부 지역에는 40mm가 예상됩니다. 폭염은 여전히 남해안과 제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 속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부산 26도, 제주 27도로 열대야가 발생하겠고요. 반면 서울은 21도, 춘천 18도 등 중부지방은 선선하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중부를 중심으로 조금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의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